도나도나 머니도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은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보다라는 이름이에요. 보다. BODA.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 건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나도 그게. 본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교수들을 또 딱 모아갖고 다른 걸 만들어. 역사에 대해서 약간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짜 재밌어요. 어떤 서브젝트들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막 그런 물리학 얘기 막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야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이집트에서 시작했으면 끝나기는 저 달나라에서 끝나고 막 이럴 경우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 댓글에다가 수다를 떨면서 지식을 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는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보다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모습을 반추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정말 도움돼요. 근데 이제 어떤 과학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한국말을 잘하면 되게 좋아할 거야. 그 과학편을. 우주가 팽창하는 얘기 막 이런 거 해. 저는 왜 그래?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거, 뭐 빅뱅 이론 이런 거부터 해갖고 양자학 막 나오면은 진짜 머리 깨지는데 그걸 아주 재미있게 해요. 저희도 재미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은 재미있는 내용보다 이게 정말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얘기를 저희 개인 의견을 좀 얘기하겠어요. 이건 지식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개인 의견. 저희가 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민 생활을 하면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단체가 우선 만들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인회가 있으면 아틀란타에 한인회가 있고 또 뭐 몽고메리에 한인회가 있고 이렇게 곳곳에 도시 아니면 주에 한인회가 있다가 또 전부 합쳐서 뭐 미주 총연이라는 또 큰 단체가 만들어져서 한인회장끼리 또 모이고 또 왠지는 모르지만 동남부 한인회장끼리 또 모이셔갖고 동남부 연합회라는 걸 또 하시고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협회가 있고 뭐 보험협회는 없다 그랬지. 회계사는 있잖아요. 회계사는 있지. 회계사는 회계사협회가 있고 이렇게 뭐 그게 변호사도 있는 가운데 있고, 변호사협회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경제인협회라는 게 또 따로 있고. 하여튼 그렇게 뭔가 자꾸 단체를 만드는데 이민 생활 안에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민자 수가 적을 때요. 너무나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그 한국 방송을 여기서 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새로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정보를 주고 뭐 여기에 집을 사라 이런 직업을 가져라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근데 사람이 좀 많아지면서 항상 싸우세요. 처음엔 잘하다가. 조금만 그 단체가 커지면 싸워요. 그래서 사실 저희 주위에서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찾아봐서 그냥 인터넷에다가 구글에다가 딱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한인의 분란. 이라고 그냥 쳐봤더니 첫 번째 뉴욕 마음의 눈을 가리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 분란. 덴버 한인회 분란의 역사 20년. 저거 이제 위에 거 뉴욕은 23년도고 덴버 한인회 22년도, 밴쿠버 2023년도 한인회 분란. 초기 진화 안 되면 통제 불능 악화. 그다음에 2023년 이건 또 뉴욕이야. 뉴욕이에요. 그쵸? 워싱턴 DC. 밑에는 또 22년 미주 총연 또 분란. 그 밑에 함부르크 한인회 분란. 독일이야. 독일 같습니다. 함부르크의 한인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그죠? 2023년 12월 9일 뉴욕 한인회 비대위 구성, 토론토 한인회 분란,
해도 너무한다. 끝장이에요. 아틀란타 한윤회. 구설수, 분란, 끊이지 않는 한윤회. 여기 보면요. 날짜가 정말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란이 전 세계적으로. 한인회만 그러겠어요. 한인 단체도 찾아봤어요. 그랬어요. 여기에 오씨 단체 간 분란 없어 개체지로 선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씨가 뭐예요? 오렌지 카운티래요. 아, 오렌지 카운티 2022년.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열어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2023년도 세계 한상 대회 오렌지 카운티 에서 개최가 치른다고? 되면서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난 이 말이 너무 슬펐어요. 저기 보면은 미주 내 4개 지역에서 개최지로 음모가 들어왔는데 모든 지역이 주변 환경이나 요소들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갖추어졌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특별히 선정된 원인은 한인 동포 단체가 그동안 단체 간 싸움과 분란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 얘기 뭐냐면 나머지는 다 분란이 있었다? 분란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프다. 나머지 세 개가 슬프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021년에 이런 게 해외 한인단체 갈등은 코리아타운의 성장통인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하탄 32가 K타운이라고 불리는 코리아타운 거리에 3명의 한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회장님? 하고 부르면 몇 명이 돌아볼까? 2명이 돌아본다. 돌아보지 않은 한 명에게 당신은 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목사인데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10명의 한인이 모여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2개의 단체가 생긴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단체. 이렇게 조합되고 저렇게 저렇게 단체요. 조합되니까. 여기 보면 이게 딱 맞네요. 10명의 한인이 각자 단체를 하나씩 만들고 10개의 단체가 다 합쳐서 한 개의 연합회를 만든다. 그 연합회 분란이 일어나 둘로 쪼개져 2개의 연합이 된다. 자, 이 밑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뉴욕을 얘기하는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회는 15개. 교회 사찰 비롯한 종교단체 401개. 사회단체 108개. 봉사단체 58개. 뭐 등등 해갖고 733개의 단체 및 연합이 있고 LA에는 총 1550개의 단체 및 연합이 있대요. 왜 우리는 모이는 걸 좋아할까요? 외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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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아.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모이는 생각해? 거는? 외로워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기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가 살면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나 존재감을 이렇게 가면 좀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무언가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외에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렇지. 다른 거를 함으로써 좀 존재감을 느끼고 하는 거. 그 단체에서 그렇지. 뭐 좋은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저기다가 노는 단체까지 합치면 얼마 엄청 뭐 골프 협회 뭐 이런 그런 거 거 하면 합치면 엄청 많은 거 탁구 아니야? 협회 뭐 그래. 이런 거 거의 2배, 3배 뭐 되는 그러니까 다들 거니까. 다른 목적이 있겠지. 어떤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목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 언니가 얘기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산악. 근데 손님 산악회는 싫어.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산악회는 싫어. 거봐. 이런 거야 이런 난 거. 싫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산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만 단체 만들진 않잖아. 단체를 만들진 않은데 만약에 이제 이 게스를 해보면 그래서 만드는 토요 등산 이래가지고 그냥 내 딱 마음에 맞을 것 같은 사람 5명 딱 해가지고 가는 게 이제 생겼어. 근데 거기 더 사람이 들어오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게 시작이 되면 좀 더 사람 모으고 하면 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숨통을 벤트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some other reason이 있겠지.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취미고, 프라이빗 그거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 단체를 만든다는 거는 약간
오픈을 해놓은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더 들어오고 싶을 때 그거를 허락하는 것이 그게 단체 아닌가, 그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포맷이 있어야 될 거고 구성이 있어야 되는 뭐 회장 뭐 어쩌고 회원 이렇게 정관, 뭐 또 그런 정관도 있어야 통칙 될 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근데 단체를 만드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은 이제 뭐 그치? 외로움에서 시작했을 수가 있고 있어요. 뭐또 처음 이렇게. 시작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런 단체들을 보면서 느낀 점, 내가 초창기 이민자였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떤 존재감이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 이제 조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냥 노바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하는 일이 좀 자기가 원래 한국에서 했던 일보다는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언어가 딸리니까 처음에 오시면 뭐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 일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청소, 뭐 페인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입 면에서는 월등히 미국이 세요. 그러고 이제 뭐 노는 날 다 놀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직업의 귀천 때문에 이렇게 뭐 불리한 일이 당하거나 이런 게 미국에서는 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오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처음에 청소를 하시게 됐는데 청소라는 게 이제 큰 빌딩에 사무실 청소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 밑에서 청소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다가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자기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자기가 좀 기자고 좀 센 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박해도 받아서 왔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와이트 칼라에서 이제 블루 칼라. 네. 그러니까 수입이나 이런 거로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이 되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다 하지만 울컥 하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 있으면 여러 가지 해결되는 일들이 많죠. 또 단체에 가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지. 외로움도 해소되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그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 거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단체들은 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단체를 non-profit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영리 단체로 나눈다고 하면 그 어떤 그런 자기 존재감이나 어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단체들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 한인회 같은 게 아닐까? 왜냐면 뭐 여기 한인 회장이면 한국 대통령도 만나고 뭐 이런 다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로서는 그렇고 많은 단체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와주려고 하는 건 좀 그래도 싸우긴 하지만 하여튼 좀 덜 싸우지 않을까? 들 싸운데. Go back to the basic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그게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단체가 작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 No. 아니 단체가 작은 작거나 뭐 그러니까 종류가 그 달라서. 목적이, 그치? 목적이. 근데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건 간에 그 단체가 생기면은 사람이 이게 명예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주 진짜 뭐 멤버도 많지 않고 그런 단체인데도 어떤 사람이 이제 회장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참을 수 없어 하는 무리들이 또 생겨. 그래서 집까지 깨 뭐 이러면서 그렇게까지는 심한 얘기 제가 할게요. 심한 얘기. 미숙이 언니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회장이니까 더 좋겠어 하고 또 그 주위에 몇 사람이 모이면 그게 또 알력이 생기고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사실은 생기는 걸 봤어요. 제가 한인의 분란을 찾으면서 이제 그 기사를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놀란 게요. 분란이 일어날 때 정관들을 그렇게 고치더라고요.
회장의 자격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이렇게 하는데 회장의 자격 같은 게인데 아. 이런 등의 뭐 임무를 그 전에 했었어야 된다. 뭐 직책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거기 뭐 만약 그러면 뭐 상임이사 뭐 등에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면 등을 싹 빼버리는 거야. 등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해야 돼. 상임이사였어야 된다가 되는 그것만 거지. 해야 돼. 그러면은 자격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진짜 그렇게 근데 되는 그거를 거더라고요. 하면 계속 하고 싶어지나 그렇게. 아니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짜 아틀란타 회장 선거 소송전 벌어지나. 작년 9월에 나온 기사네요. 맞아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소송전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여기도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이 한인회 측에 없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이거 모르는 무슨 소리야. 이용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 어떤 세칙을 또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퀄리파이 되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친대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고칠 때 혼자서 그거를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편 몇 명하고 저요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회의를 하려 그러면 정적수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럼 뭐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몇 명 중에 몇 명이 다 이쪽 편이야? 제가 놀라운 거를 그때 알았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사회 그래 그것도 이제 뭐 이제 회의를 한다 이래서 모이면 이사회가 처음에는 뭐 한 30-40명이 됐다고 쳐봐요. 실제 나오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문제긴 문제예요. 이사라고 이름은 올려놨지만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이사 회비도 안 낸대요. 그건 더 문제야. 그래서 이사라고 저렇게 되면 대부분은 아마 회비에 대한 압박이 많은가 봐요. 근데 안 낸대요. 그럼 이사를 왜 하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요 명함에다가 반드시 찍으세요. 이사라고? 받지 많이. 그래갖고 명함 뒤에까지 이게 직책이 넘어가는 제가 한인 임원 본 적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항상 내가 궁금한 거였는데 이제 어떤 게 더 난가? 응? 뭐냐면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는 게 난가? 아니면 아예 아웃사이더로 해서 뭐 마치 내가 한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난가? 더 낫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편하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웃사이더로만 이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기는 한인회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야? 아니면 한인회에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내가 적극 참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한인 이런 단체는 속해 본 적이 없고 무슨 우리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말고는 그런 거는 굉장히 달라요. 회계사협회는 하는 일이 이런 게 전혀 없어. 뭐 이렇게 싸우고 자식 할 것도 없어.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협회에서 뭐 싸워서 한다 이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그 외에 단체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단체들, 다른 민족들이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뭐 고치고 자식 하는 것도 없고 보드 오브 디렉터가 이사진이 있어서 그 몇 명. 그리고 그 쓰여진 걸 가지고 계속 2년이나 혹은 3년이나 텀대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도 오운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거를 하는 동안은 베네핏이 분명히 있지. 예를 들어서 회장을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아까 말한 대통령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그거 하면 텀이 되면 지나가고 그래서 그게 내가 조인하는 이유는 나는 이 단체가 하는 목적이 좋다. 나는 이거 동의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해서 하는 건데 나는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해서 뭐 하는지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인회라서 등록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한인회가 한다고 아는 거는 그거 한인회 1년에 한 번 무슨 페스티벌 하는 거? 그거는 뭐 재밌으니까 가서 해요. 그 정도? 그렇지만 난 그 외에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데 문제는 내가 나까지 가서 해야 될 만큼 한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아니 아직 전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갔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몰라서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40년대 때는데요?
근데 40년 동안 보면은 뭐 이렇게 한인하고 활발하게 일했을 적도 있었고 잘하셨던 분도 계시긴 했을 거잖아. 그런데 again 내가 그렇게 인사이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늘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뭘 그거를 말할 만한 자격도 없고 뭔가 없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베네핏을 받는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they deserve it.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과 뭐 금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인풋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deserve 한데 싸우지만 않는다면. 조회는 저희는 부동산협회는 한 해를 먼저 뽑아서 다 차차기 회장이 부회장을 하면서 회장이 하는 거를 1년간 지켜보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회장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이 한인회가 뭘 하는지를 가본 거예요. 왜냐면 인바이스라니까 이제 다른 여러 단체가 있으면 한인회에서 우리 뭐 한인회에서 뭘 하는데 와주십시오. 뭐 취임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돼서 처음 가본 거야. 한인회비를 낸 적도 없는데 그때 가서 처음 냈어. 내야 되나 보다 하고 냈어.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취임식 한 걸 본 거지. 이 조직이 우리 부동산협회는 되게 조직이 그렇게 부동산 에이전트들만 상대로 하니까 물론 회원은 100명이 넘어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딱 돼 있는데 한인회는 가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왔어 그때 많이 왔던데요 되게 그 한인회관 있잖아요 노크로스에 거기 많이 와서 오 사람들 많이 왔네 이제 물론 밥을 주니까 또 밥을 주잖아 밥이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데 뭐 전임 회장하고 신임 회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축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동네 또 유지들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데 난 처음 봤어. 근데 이사들이 진짜 많기는 많아. 그치? 이사들이 진짜 많은데 나는 그분들이 돈을 안 냈다니까 이해가 안 가. 이사면 오늘 처음 들었어? 돈을 내야지 이사면. 근데 이제 언니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뭐 그동안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뭐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뭘 비난을 해. 근데 리더는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는 만약에 이 단체에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왔거나 왕관을 쓰겠다고 왔거나 돈을 벌겠다고 왔거나 그게 표가 나요. 어느 시점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이걸 왔구나. 저 사람은 왕관 쓰려고 왔구나.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왔구나가 보여지잖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좀 자기가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왕관, 저기 회장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말 뚜렷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와서 조금 흑심을 품고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본인들은 다 확실히 아세요. 아세요? 그럼요. 나 몰랐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할 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려서 저렇게 되나?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건 아닌가? 50대, 60대, 70대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그런가? 나는 이제 여러 면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 방송국을 하면서. 근데 그 전에는 한인회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여기 저희 지역의 한인회 같은 경우는 한인회비가 1년에 20불인데 그거를 교회에 거들어 와요. 그죠? 큰 교회마다 뭐 이제 맞아. 우리 성당도 그치? 왔었어. 와서 20불 막 거두면 영수증 하나 줘요. 근데 20불이 큰 돈이라서가 아니라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한인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한인회비를 걷어서 어디다 쓰겠어. 근데 어쨌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거두면 돈을 주게 돼. 내가 모르는 사람이 거두면 저기 그냥 지나가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 막 부르면서 내라 그러면 20불 정도는 뭐 그러면서 내게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물어보죠. 한인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한인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라는 대답이 정말 90%가 나와요. 90%. 그래서 제가 한인회가 뭐 하는 데인지 방송국 하면서 좀 인볼브가 돼서 봤더니요. 한인회가 전화를 엄청나게 받아요. 한인회에 전화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도 그거지만
애틀란타 한인의 경우 우리는 이제 뭐 둘루스, 수완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인이 한 명밖에 없는데 다른데. 사시는 분들이 급한 일을 당하잖아요. 진짜 뭐 집이 홍수가 나서 잠겼던 아니면 강도를 당했을 때 이분들이 영어도 막 이러면은요 한인회에 먼저 전화를 해요. 그리고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도 도와달라고. 영사관 한인회로 전화가 맞아. 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사를 와서 아틀란타 요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렇게 친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인회에 전화를 해서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와서 그리고 생각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한인회 부속 한인 봉사센터가 있었던 지금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맞아요. 활발하게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봉사센터가 아니래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아졌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민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한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을 이 연결해서 정부하고 연결해서 소식도 전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중간 역할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회가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뭐 한인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인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창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차타누가에 한인회 소속으로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테네시주거든요. 한인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동네였는데 거기서 총기 사고가 한 번 났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추방이 되는 그런 경우일 때 한인회장이 나서서 뭐 그런 걸 다 도와줘서 결국 한국으로 나가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는 확실하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단체든지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봉사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먼저 내놔요. 그죠? 그래서 한인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라는 게 있지. 얼마야 그게 지금? 5만 원래 5만 불이었는데 뭐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러는 것 같아. 후보가 없으면 그걸 또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고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탁금은 어쨌든 한인회 일을 하면서 써야 되는 돈이죠. 돈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기도 출마하고 나도 출마해서 5만 불씩 냈어. 근데 자기가 붙고 내가 떨어졌어. 돈 안 돌려주더라고. 그래야 한인회장을 아무나 못 나온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전미 그 연합회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나 봐요. 그 돈을. 미주 총연. 사실 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주위에 굉장히 친한 분의 오빠가 출마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전에 들은 얘기로 100만 불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아니 실제로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100만 불 있어야 돼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회의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오래는 데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회장이 되면 그러니까 무슨 이제 조그만 모임마다 한인 회장이 참석해야 된다, 뭐 얼굴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가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를까 있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한국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또 영사관에 무슨 일 있으면 가야 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지. 그럼 그 회장은 본인이 그러면 다 연락받고 해요. 뭐 옆에 아니 그러니까 옆에 무슨 뭐 총무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고 뭔가 있겠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 안 받고 그 일을 어떻게 다 하겠어. 상근직이라고 하는. 페이 받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그래서 나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할 일이 일을 많다. 하고 하다못해 한국 병원 찾는 전화도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는 한인회가 별 볼 일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일을 하려고 들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자리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사장, 이사 아니면 상근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회장은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럼 회장이 새로 들어와서 다 자기 사람으로 또 다시 다 뽑는다?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그 이기제끼리 보드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모든 회사가 내가 사장이 되고 거기 하면 다 바꾸지. 근데 이게 한인회라는 게 내가 느낀 건 이거야. 그리고 다 바뀌어서 어디에 뭐가 처박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일이 결과적으로는 일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안 거죠. 되는 거야. 트랜스퍼가 안 이해 안 된다. 돼. 왜냐면 내 뒤에 저 사람이 너무 잘하면 내가 욕먹을 건가? 정말 그래서 그럴까? 아니 그것도 난 이유라고 생각해. 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안 돼서 않는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긴 봤는데 어디에 그게 있는지.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도 몰라. 몇 개가 유효한지도 몰라. 그럼 다시 또 사고 그 코스트 낭비도 엄청 나겠네. 회장단이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인수인계를 못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무를 보시는 분이 아마 그걸 다 가지고 될 수가 없네. 한인 회장뿐이 아니라 지금 단체를 하시면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제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니까 나와서 내가 회장하겠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하겠다 그러면서 단체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국 원인은 돈과 명예 같아요. 내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결국 금전적인 게 연결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회장이나 이렇게 아까 유명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명예욕 이게 굉장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갈라지잖아요. 그럼 원수가 돼갖고 둘이 뭐를 해도 서로 싸우더라고. 다른 데 가서도 싸우고. 심지어 통합을 다시 한 데도 있어요. 한인회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통합을 했다 또 싸워서 또 분리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 세컨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나랑 반대네. 나는 딱 2등만 하면 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서포터 역할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야. 항상 대장하고 내가 싶어요? 제일이어야 돼. 내가 대장이어야 제일이어야 돼. 돼? 그러니까 대장은 괜찮은데 그 밑에서 그러니까 회장이 괜찮은데 총무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총무가 원래 더 중요한 건데. I know. 그렇지만 총무하고 회장은 하늘과 땅 차이로 들리는 거잖아. 총무를 인바이트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회장으를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지. 인바이트. 총무가 그게 훨씬 사실은 똑똑해야 굉장히 돼. 좋은 총무를 갖고 있는 단체는 맞아. 회장도 빛나 보이고 그 맞아. 단체도 빛날 텐데 그 총무를 맡으려고 회장 대신 총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일은 제일 많이 일은 하거든. 빚은 없고 일은 없고. 그렇지, 그렇지. 참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캄하게 얘기를 못. Right. 아. 회의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해하려고 하는 거가 너무 야약하지. 그리고 그게 맞아. 이제 공과 사의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 이게 공적인 자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토론은 분명히 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적으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반대 의견 얘기하면 나를 공격한다. 반대 의견만 얘기하면 쟤 나 싫어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풀 방법이 없어. 벌써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안건을 내서 뭔가를 얘기하면 할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고 그래. 그 자리에서 안 뒤에 할 가서 하지 거면은 말고. 지금 말 안 하면 요거 우리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거야. 나 이거 싫었는데 했어요. 이런 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아이고 저 이번 한 번만 참지가 안 된다는 거지. 이번 한 번 참으면 이거 계속 해야 돼 다 같이. 우리가 결정했잖아 그룹으로. 그런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컨트롤하기가 사실은 쉬운데. 그치.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는 우리 공동 목적이 그 단체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되는 건데 단체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체의 목적으로 얘기를 되면 사실 얘기가 다 되는 건데 그 외에 감추어진 내 마음들이 감추어진 내 마음을 드러내 놓지 않으니까 사실은 화해를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계속 딴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 제가 나 싫어해로 하는 이유는 내 감추어진 마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러면 계속 그걸로 싸우다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작을 한 아까
그 목적이 본인이 분명히 아는데 사실은 본인이 누구보다 커버를 잘 하려고만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이걸 하겠어. 그러면 사실 다 클리어해서 어떤 의미로는 더 잘 나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맨날 부딪히는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해결하기가 쉬워. 근데 사실 조연이 예를 들어 뭐 하는 거 나 그거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은데 그 얘기를 하기는 내가 쪼잔해 보여. 내가 깎여. 그런 거 같아 스스로. 어. 그래서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자꾸 다른 돌려. 다른 걸 긁는 거야. 쟤는 뭐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사실은 그러면 해결점이 없다는 거지. 너가 뭐가 싫어를 얘기해야 싸우든지 치고받고 하든지 뭐 어쩌 얘기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어들이 구린 거야. 사람들이 구려 그러면. 그러면 그게 구려. 거기서도 한이 나오는 거야? 한 때문에 그러는 거야 또? 한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아까 뭐야? 얘기한 거에 조금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 내 목적이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사실 이 드라이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단체장을 서프라이즈다. 한다는 거는 돈을 벌겠어요? 그럼 so be it.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서 그런데 이거 하니까 나한테 좋은 장이고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나 이런 봉사도 하겠어요. 그렇지 그거 봉사 이만큼 하면 그렇지 왜 그렇게 하면 그게 부수입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고 내가 요거에 다 뭔가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목적에 뭔가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말만 하면 쟤는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사실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그 나온 그거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좀 오랫동안 속해 있던 그 단체에서의 제가 보드 멤버로도 있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와중에 우리도 다 보이잖아요. 그럼 다 알지. 하려고 하는 친구가 그 야망이 뭐 좋게 말하면 aspiration 그거가 있어 분명히. 그리고 뭘 하는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보이지. 특히 나이들은 우리 보드 멤버 눈에는 예. 백단이지. 너가 아무리 착한 척 꾸며도 사실 우리는 다 보이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서포트 해주는 거는 걔가 맡은 일을 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너 이거 해. 그래도 2년 뒤에 또 하고 싶어. 근데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너 잘해 해서 얘가 부수적으로 누구든 만나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렇지. 거고 그러면서 so why not?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너가 이거를 그 다음 처음에 또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보호를 해줘야 돼 너를 위해서. 그러면 너 우리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거는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사실 보드 멤버로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이기제끼리브 멤버들이 디렉터들이 우리한테 해서 뭐 돈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기는 어려워요. 우리한테 잘 보이기 어렵다고 말하자면 보드 멤버들한테는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잘 보이는 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드 멤버로 있는 건 우리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 시간을 들어서 하는데 잘 보이는 건 이거를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multifaceted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감안하고 하는 거는 그 단체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돼.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이거 하는데 너 비즈니스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니잖아. 뭐 무슨 회장 했는데 한국 가서 뭐 대우 받으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다혈질인가 봐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힘든 거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 기분 나쁜 내용을 갖다가 차분히 앉아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워 교회에서도 해결점이 교회에서 멱살 잡어. 근데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리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 자, 그랬을 때 나는 그랬을 때 뭐 사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잠시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솔직하게 털어버리면 되지. 털어버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이 그게 있을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도 필요하고 여보세요.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교회에서의 term이 회개라는 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 다시는 길을 안 가겠다. 돌이킨다는 회개, 거죠. 그거.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냐고. 우리 헤빗이 우리의 그 예전의 자아가
계속 와갖고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이게 잘 안 된다는. 근데 진짜 용기는 정말 힘들어. 용기는 진짜 리더의 덕목이라고 난 생각해. 그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리더의 덕목을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리더가 되겠어요 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의 리더십과 지금 조연이 얘기하는 리더십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은 소위 말하는 servant.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니고 내가 당신들을 그렇지. 서포트하게 해주세요. 이 리더십이라는데 그러면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생각이나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 같은 거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Yeah, 할 how 것도 do you do 많고. it? How do you tell them to do it? How do you tell them that you 영어 한다고 또 난리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후손이 정말 뭐 100년, 2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다음 이민 2세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민 2세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살게 해주려면 우리 이 사회가, 우리 한인 사회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사실 만약에 뭐 어디 저기 딴 데서 핀란드 이런 데서 이민 오신 분들은요, 생긴 게 백인이라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될지도 몰라요. 우린 생긴 게 한국 사람이라 우리 한인 사회에서의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 안에서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줘야 2세대, 3세대가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뭐 1.5세대, 2세대 정치인들이 나오면 나랑 정치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후원을 해요. 한동안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힘을 가질 때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단체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싸움을 하는 게 제가 찾다 보니까 미국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난리 얘기가 나지. 아유, 미국 뉴스에도.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걸 제가 참 이게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인볼브를 안 해도 그 기사를 보면 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치.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요런 거 같아요. 우리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말한 대로 한인 협회나 뭐 이렇게 저렇게 인volve 안 됐지만 안 돼서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we can bring it down to ourselves. 우리 레벨로 다 가까우면 똑같은 이슈가 계속 매일매일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적용되는 일인 건 거예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에 살고 있잖아요. 손님하고 지내면서 네. 우리가 왜 얘기 못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가 이루어져야 그게 점점 커지는 거라 생각하고 얘기한 대로 사실 우리 한인이나 우리 동양인이나 정치인으로 나가서 발을 넓히게 하는 게 맞아. 도와주고 싶지만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Not because they're one of us. 왜냐하면은 one of us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 그럼.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이 사람은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이민 2세들에게 얘기를 할 때 because 내가 한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because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한인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렇게 아니고 네가 무슨 민족이든 거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한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더 하기 힘든 것들 있죠. 우리 안에 DNA로 들어있는 것들을 싸우는 거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게 한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런 도리인 거죠. 한인회를 하면 한인 사람들에게 맞는 일을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 각자에서도 이제 나부터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잘하잖아.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가 저녁을 먹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 컨버세이션을 컴포터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 첨부를 하자면 한인으로 그 국회의원에 나오신 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와서 좀 시간을 달라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한국
한국 사람이니까 찍어달라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뭘 할 건지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네. 그분은 말 참 잘하셨네. 근데 왜냐면 계속 이제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맞죠.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단체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 한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2세대나 3세대가 K-팝만 생각해서 난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가 아니라 진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라는 거를 뼛속 깊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뼛속 깊이 분란의 DNA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모이면 싸움 좀 그만하고요. 축사 좀 제발 숫자 좀 줄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많은 우리 돈나님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식수만 보고 있어. 언제 진짜. 또 있어? 또 이러고. 그러니까 저희 돈나님들이 많이 또 아마 동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주제하고 비껴난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저희가 경제적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